여기 보면 정광훈은 아마 뭐 오래 못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올 8월 25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워낙 법을 무시하고 뭐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어서 뭐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재정 비리에 대해서도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이제 수사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되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소가 되면 굉장히 걱정하고 위축되고 이러는데 법을 워낙 무시하는 집단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뭐 아랑곳하지 않는데 아마 엄정히 처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해서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죠. 정강훈 집단이 500억을 받은 게 왜 문제냐 하면 500억을 받은 게 배가 아프거나 저희들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82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겁니다. 82억에, 그 사랑제일교회를, 명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사랑제일교회는 불법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유권이 이미 조합으로 다 넘어갔고, 그 돈도 이미 다, 수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거하고 있는 자체가 불법인데, 이 대법원의 판결을 지키지 않고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대법원의 판결을 불법이라고 부르고 대법원의 공무집행을 뭐 용력이 쳐들어왔다고 부르고 실제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판결, 법원의 결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완전히 법이 없는 굉장히 그 아비규환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범법행위,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 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패소하면 그 법원의 결정대로 지킵니다. 그래야지 국가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82억이라는 그 판결을 받은 후에 7배, 한 7배죠. 한 7배, 6배, 86이 48, 500억에 해당하는 돈을 화염병을 던지고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갈취를 한 것은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조폭이나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법원의 판결을 지키겠습니까? 정강훈과 그 집단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어야죠. 법원이요, 그냥 판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법원이 판결할 때는 무슨 감정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다 종합해서 하는데요. 신도들한테 상당히 또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뭐 땅이 800평이다 1000평이다 그러는데 땅값은 별도잖아요. 대토는 별도라서 땅값이 아니라 그 지금 다 허물어가는 그 건물에 대한 뭐 가치 이런 게 500억이라는데 그거는 너무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법원이 봐도 인정하기가 곤란한 거죠. 땅값은 아니에요. 땅값은 별도잖아요. 땅 같은 넓이의 토지를 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람들에게 다 거짓말을 하고 추종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것, 법원의 결정을 불법이다 그러고 법원의 공무집행을 불법행위라 그러고 법원의 공무집행을 막는 행위를 마치 정당한 행위처럼 신도들에게 거짓말하는, 신도들은 뭔가 밤에 불법적인 사람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다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3심제고 3번의 재판의 기회가 있었고 3번의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것이 82억에 해당한다. 건물은 땅은 따로 별도로 준다는 거죠. 근데 그 건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건물이 82억의 가치가 있다? 그것도 적게 쳐준 건 아니에요. 500억이라는 것은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을 500억이다? 그 건축비가 500억이다? 그것은 좀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밤 10시에 정강훈 집단의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해서 KBS에서 보도가 됩니다. 안희안 목사님이나 제가 무슨 여기를 방송을 제보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KBS가 자체적으로 취재를 시작해서 저는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PD수첩도 마찬가지입니다. PD수첩도
정강훈 집단의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PD 수첩이 취재를 한 것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연락이 왔길래 인터뷰에 응해준 것, 그것이 팩트인데, 마치 뭐 안희안 목사님이나 제가 무슨 제보를 해가지고 뭐 사정사정해서 무슨 KBS나 MBC가 어떤 곳인데 저희들이 뭐 사정사정해서 그게 방영된다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뭐 PD수첩이다 KBS다 이게 문제가 아니죠. 여기 보면 PD수첩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정강훈 집단의 비리가 참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이죠. 근데 메시지, 정강훈 집단이 세습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재정 비리를 하고 기독정을 짓는다 했다가 요즘에 소식도 없고, 이런 부분들, 뭐 그 교회의 재정은 정강훈 마음대로 한다는 부분이나 20대 아들에게 세습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메시지, 그 비리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 비리를 말하는 메신저를 공격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KBS나 MBC나 예를 들어서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가지고 탓할 필요는 없는 거죠. PD수첩이 됐든 KBS가 됐든 정강훈 집단이 반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도 지키지 않고 아주 이단 교주처럼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고, 한국 교회도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면 정말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한국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정강훈 이 집단은 신천지보다 더 사회비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오늘 잠시 제가 이제 방송을 했는 이유는 워낙 이런 부분들을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정강훈 집단의 재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정강훈 일가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돼서 수사 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정강훈의 비리에 대해서는 정말 공중파나 언론들이 많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수치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초 사실관계조차도 왜곡하고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바로 잡아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 잡아 드리는 겁니다. 윤영보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간첩이라고 했다는 부분, 안희안 목사님이 엄난 블로그나 엄난 강의를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거짓이다. 이게 법원의 판결로 나 있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과 결정에 대해서 그 사이비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제가 오늘 법원 판결문을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정강훈이 사실은 사주한 거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보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거고, 민사적으로도 그런 어떤 집단 사이비적인 행동과 다른 교회에 대한 괴롭힘과 다른 사람에 대한 근거 없는 명예훼손, 모욕, 비방 행위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죄값을 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잠시 이제 방송을 켜가지고 방송을 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특히 또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정강훈 집단의 사이비성과 이단성, 어떤 교단이 뭐 이단성이 있다, 사이비성이 있다, 그보다도 자기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두 개라 그러면 두 개라고 믿어라. 성경에 틀린 말을 해도 자기 말을 들어라. 자기한테 생각듯 의지를 다 내려놓고 자기한테 맹목적으로 복종하라. 이 자체가 이미 사이비고 이단인 겁니다. 무슨 뭐 다른 데서 누가 뭐 이단이 아니라고 했다거나 뭐 사이비가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사이비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 이단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뭐 한국 교계에서도 반드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올바른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